안녕하세요. 토지PM입니다. 요즘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발빠른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다양한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독 용인시에 대한 예측이 별로 없어 용인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핫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용인시를 뽑겠습니다. 왜 많은 전문가들이 용인시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인구 유입수와 인구 유입 속도 그리고 앞으로 신설 교통망과 기업들이 유지되거나 추가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용인시는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 반도체 관련 양질의 기업들이 꾸준히 생기고 있고요. 10년간 120조 원이 투자되는 원산면 SK 하이닉스의 메가톤급 호재와 3기 신도시의 최강자 용인 플랫폼시티라는 대형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향후 용인은 상당한 양의 일자리 신설과 이전에 따른 실수요 바탕으로 큰 상승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왜 용인시 부동산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전하는 도시 용인 인구 107만 명 돌파. 네, 지금 도표와 같이 용인시가 10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용인시는 2015년 99만 2천 명, 2016년 100만 명을 넘는 데 이어 작년 7월 말 내국인 기준 105만 명을 넘어섰고요. 외국인을 포함하면 총 인구가 10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용인시는 인구가 이처럼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역북지구나 고림지구, 남사하곡지구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어졌기 때문에 예상됩니다. 이처럼 인구가 급증하면서 용인시는 수원시에 이어 전국 2위의 인구를 가진 대규모 기초자치단체로 입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인구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35년까지 인구 계획이 128만 7천 명인데요. 지금 추세를 보면 인구 계획을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2020년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50년간 한국 경제는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으로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경제발전의 신화를 써 내려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신화가 주목받았던 만큼 제2 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죠. 경제적 효과 역시 주목되고 있는데요. 용인은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모연 IC와 원삼 IC가 개통이 되고요. 금호 JCT, 용인 JCT가 연결이 됩니다. 안성과 더불어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성공은 외곽순환도로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없었다면 1기 신도시는 고립된 입지로 지금과 같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제2외곽순환도로는 토지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연결되면 도로와 연결된 IC 주변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모할 것 같은데요. 최근 개통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IC 주변 땅값이 개통 전에 4배 이상으로 오른 것만 봐도 제2외곽순환도로가 가져올 폭발력은 가히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용인시에는 서용인 IC, 포곡 IC, 도척 IC가 개통 예정인데요. 길이 생기면 땅값은 당연히 오르기 마련입니다. 수도권과 고속도로 이 두 개의 단어를 머리에 넣고 땅을 찾으시면 반드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최강자 용인 플랫폼시티와 GTX 구성력 중심으로 5조 9천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가 곧 보상 절차를 진행하며 삽을 뜹니다.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으로 83만 평, 약 83만 평에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5조 9,646원이 투입되는 큰 개발입니다. GTX 구성역 자리는 착공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7만 거대 도시 용인의 중심지로 부각이 될 것인데요. 용인은 그동안 버블 세븐 지역에 환영을 뒤로하고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오명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현재 107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변변한 중심지가 없었던 용인시의 경제 중심지 개발을 이루어지게 된 것이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목표 연도 2035년 2035년 용인시의 경제 중심지로 용인 플랫폼시티 현 구성역 일대가 설정되었고 이미 해당 부지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체의 개발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비로소 용인의 중심지가 3기 신도시 중 규모 택지지구로 선정되어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판교에 버금가는 자족기능. 총 120조 원이 투자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1년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용인 플랫폼시티와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플랫폼시티 내에는 2만 명 이상이 상주하게 될 지식 기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함께 개발되며 녹십자 본사와 현대 마북연구 단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산업의 메카를 만들고자 하는 용인시의 방침에 따라 드론 관련 첨단 산업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충분한 자족 기능을 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저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용인 처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 120조 투자입니다. SK 하이닉스 용인시에 1조 6천억 원, 산업 설비에 120조 원 등을 포함한 총 122조 원 투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 513조 원, 부가가치 유발 188조 원, 일자리만 2만여 개, 취업 유발 효과는 148만 명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세종시가 24조였는데 하이닉스 투자는 120조입니다. 이 자금이 용인시 처인구에 집중 투입됩니다. 120조 투자가 농지와 임하였던 땅을 갈아엎고 투입되는 거라 천지개벽이 예상되는데요. 120조 투자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위치할 처인구 원산면에 들어오면 당연히 원산면이 아주 좋아질 것이며 위로 역북, 역삼, 기흥, 신갈, 수지, 죽전, 아래로 안성, 동탄까지 그 호재를 모두 나눠줄 것입니다. SK 하이닉스 공장 완공 후 가동이 시작되면 해당 지역에 경제가 전혀 없던 호황을 누릴 것이며 이는 확정 호재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실현되는 것인데요.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지역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투자를 준비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램 리서치 한국 이전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 리서치는 지난 9월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만들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리서치는 연 매출 10조 원, 연구개발비가 1조 원이 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특히 반도체 웨이퍼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회로 패턴을 만드는 시각장비 분야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의 본사와 연구소를 두고 있는 1등 장비 회사가 한국에 R&D를 세우는 건 이례적인데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해야 할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소 10년 이상 한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용인시 램 리서치는 연구개발센터인 한국테크놀로지 센터를 기흥구 지곡 일반 산업단지에 건립하기 위해 산업용지를 수의계약 공급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램 리서치는 지곡 산단 내 산업용지
만에서 2만 제곱미터 공급받게 되고요. 센터 조성은 2020년 3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학력 기술자들이 용인 지곡동 및 근처 보라동, 기흥 역세, 동백지구, 역북, 역삼, 수지구 등으로 진입이 예상되는데요. 신규 채용 300에서 400명의 미국 센터 이전에 따른 글로벌 인재 유입 대략 한 1000명 정도 예상됩니다. 1000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프라이드 머티리어스도 한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고 용인에 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여섯 번째 용인 동백 세브란스 병원 개원과 의료산단. 네, 대학병원인 세브란스가 용인 동백의 중심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755명 병상으로 시작하여 2000병상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인력 규모 2000명 수준으로 시작하여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라 지속적인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의사 등을 비롯한 고소득자들 일부 이사를 오겠지요. 용인시에서 추진하던 의료산단 추진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 좋아지는 교통편. 네, GTX-A 외에도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분당선 동탄, 오산 연장과 에버라인 강교 연장, 인덕원선 개발 등 있습니다. 분당선 오산 연장은 BC가 0.1% 모자라 대책을 세우고 있던데 기대해 볼 만합니다. 동탄만 협조해주면 무조건 통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버라인 강교 연장과 인덕원선을 확장된 호재이고요. 삽을 뜨면 됩니다. 이런 교통 호재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기흥 ICT, 벨리 22년 완공, 또 용인 국제물류단지 등 많은 호재들이 용인시에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런 근거만 보았을 때도 앞으로 용인시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